거기서는 우리가 보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정말 공부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좋을 거는 공부하는 것들이 있는데 학교 공부들이 진짜 글쎄 진짜 쓸모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인 돼서 뭐 그쵸. 다는 아니지만 쓸모없는 거 너무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거지. 중요한 공부가 일단 뭐 결혼, 네. 육아. 아, 결혼에 대한 공부. 그래서 제가 결혼은 공부하라라는 책도 썼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얇지만 되게 네. 실용적이고 좋더라. 근데 예. 결혼에 대해서 아무도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행복, 재테크 공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좀 통념만 넘쳐나는 것 같아요. 잘못된 통념. 잘못된 정보들. 음. 한두 가지에 너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맞아요. 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네. 빅데이터만을 이제 분석해서 분석해서. 결과물을 나타낸 거거든요. 영어 제목이 되게 재밌어. Don't trust your gut. 맞아요. 너의 직감을 믿지 믿지 마. 말아라. 이분이 모두 거짓말을 Everybody lie. 한다는 책을 쓴 네, 그 네.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잖아요. 맞아요. 그 책도 되게 너무 맞아요. 재밌었는데 네. 이 책은 더 재밌더라고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네.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9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책을 읽었으니까. 근데 우린 보통 네.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점이 네, 네. 있다든지 똑똑하다든지 네. 뭐 이러면은 뭐 키가 크다든지 수입이 많다라든지.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 어. 책의 결론은 진짜 통념을 바꾸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결혼 전에 이미 행복한 사람과 결혼할 때 제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느낌 하는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건 역시 그거를 딱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요. 진실을. 보통은 옛날에 보면 분위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약간 우울해하고 이러서. 근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미 혼자 있을 때도 행복했던 사람들이 맞아. 정확해요. 결혼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렇죠. 하더라. 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죠. 근데 그거는 약간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도 비슷한 주장이거든요. 자기의 그 디폴트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우울함이 디폴트야. 그렇죠. 이 사람은 행복하면 불안한 거야. 내가 왜 행복하지? 네. 다시 우울 모드로 간다는 거죠. 네. 긍정 심리학의 행복에 대한 모든 연구도 네. 결론이 그거예요. 네. 행복도 습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키 큰 남자, 뭐 돈 많은 여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고치는 사람. 똥꼬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똥꼬집은 결혼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외모와 경제력은 중요치 않다, 이런 행복한 거. 네. 결혼 생활. 나는 그래서 이게 가장 쇼킹했어요. 김영민 교수님이라고 네, 서울대 그렇죠. 교수님이 쓴 글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는 얘기하면서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가도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 밖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그 배우자 잘생긴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결혼생활 나중에 되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도 집에 와서 그 얼굴 보면 짜증나는 그렇게 돼 있는 게 결혼이래. 나중에 결혼 관련된 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 관련돼서 유머도 제일 많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러더니 난 이상형이 없어가지고 이상형이 없다. 그래서 뭐 연애할 사람이 없다고 막 네. 고민했더니 그 어떤 남자가 그러는 당신은 이상형이냐. 되겠느냐. 남들이 볼 때. 두 번째는 육아야, 육아.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까?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근데 결론은 뭐 이런 거죠. 양육의 방법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없어요. 어떤 식으로. 진짜 깜짝 깜짝 놀랐어요. 놀랐죠? 우리는 뭐 부모가 무슨 친구 같은 부모가 좋냐 뭐 애 얘기를 잘 들어줘라 뭐 이걸 이런데 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사는 동네 맹모 삼천지교를 그냥 한마디로 딱 데이터로 증명한 네, 겁니다. 하는 그래서 사례가 어떤 게 나오냐면 미시간주의 그 위시테너 카운티라는 약간 좋은 동네인가 봐요.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864명 전원이 위키피디아 이름을 올렸다는 거야. 근데 켄터키주의 할란이라는 동네에서는 3만 명이 자랐는데 딱 한 명만 위키피디아에 이름을 올렸다. 그게 뭐냐는 거죠. 미시간주하고 켄터키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 출신이 어느 동네에서 교육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동네라는 게 그러니까 성인들이 그렇죠. 그 대졸자 비율이 많은 맞아요.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 동네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거죠. 기준 세 가지가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기준 세 가지. 좋은 동네 기준이 뭐냐. 네. 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대졸 이상 주민들의 비율. 두 번째가 양친이, 양가 부모가 다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인구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이 세 가지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응답했다는 거는 뭔가 그렇죠. 삶이 여유도 그래도 있고. 스테이블하고 안정이 돼 있고 그래도 뭔가 문화력도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네. 난 이것도 되게 쇼킹했어요. 우리 애 잘 키우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보면 데이터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것 기가 같아요. 막히죠. 예전에 어떤 책에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뉴욕시인데 그 소방청
현장에서 이제 불이 나면은 빨리 긴급 출동을 하는 게 이유인데 불 나기 전에 불날 취약 계층을 빨리 파악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전기세를 몇 달 밀린 가구, 그걸 지난 몇 년 동안 수리 이력이 없는 가구, 또 뭐가 왕래가 적은 가구, 이렇게 빅데이터를 쭉 해서 보면 그 가구들이 화재가 날 발생률은 다른 가구들보다 거의 10배인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를 화재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양식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지인이 신용평가회사의 CEO인데 내가 그 수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다 뒤지냐 이랬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큰 기업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작은 기업들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는 거야. 근데 네. 3만 개를 무슨 수로 뒤져?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보험료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안 내는 회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비를 내다가 갑자기 줄어든다라든지. 네. 레드 시그널이잖아. 그렇죠. 뭔가 데이터에서 뭔가 딱 튀면 그 회사를 다시 조사를 한다는 들어가고. 거예요.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미국의 숨은 부자는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핵심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그렇죠. 교수가 부자 되긴 힘들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죠. 태생적으로 부자는 괜찮죠. 부자 그렇죠. 부모 둔 사람은 괜찮지만 교수들이 부자 되는 거는 그렇게 뭐 확률적으로 높진 않죠. 네. 사업체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더라고요. 부동산. 네. 역시 미국이나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네. 두 번째 투자업, 자동차 판매, 독립예술가, 시장조사, 중간유통상 이런 것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더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가격 경쟁을 하느냐가 기준이더라고요.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돼도 경쟁자들하고 가격 경쟁 계속 해야 되면은 그 이윤을 안정적으로 남길 수가 가기가 없다는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보면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더라고. 숨은 부자는 첫 번째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냐, 두 번째는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기업의 지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다 이게 초년에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렇죠. 축적된 게 많아야지 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가설이에요. 좋아 보이지만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어렵고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인맥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쌓여야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은 누가 언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거예요. 네. 보통 그런 거 하면 젊은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일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보니까 41.9세더라고.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토니 퍼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사람이 자동 온도 조절기 만들어서 구글에 32억 달러에 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애플에서 아이팟을 만들었어요. 아이팟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 이 사람은 뭐 제너럴 매직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그다음에 필립스에서도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불러서 거기서 이제 아이폰도 같이 개발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스크롤 300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주장을 보면 그렇게 쭉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전문성도 보이지만 고객도 보이게 되고 이런 물건을 만들었을 때 하청업체도 생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기회를 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영역의 전문성을 좀 쌓고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을 이해해야만 사업 기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너무 젊은 나하게 되면 그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맥도날드 만든 그 사람들도 여기 팔던 사람인데 거기 사업 기회 본 거 본 아니에요? 거죠. 이것도 우리의 통념 많이 깬 거예요. 보통은 젊은 나이에 쌩쌩할 네. 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통 42세 정도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은 사실 가장 흥미로웠던 건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 사람은 기존 통념에 저항을 한 거야. 보통 우리가 행복은 회상을 한다는 거죠. 아 그때 행복했었어. 여행 갔을 때 행복했었어 하는데 그건 데이터에 에러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맵피니스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 6만 명한테 다 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을 수시로 하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예. 너 누구랑 있니? 이 세 가지 질문을 수시로. 근데 그때 지금 내가 행복하니 하면 바로 그건 답할 수 있잖아. 이거는 거짓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40가지 활동을 조사해 행복에 관련된. 가장 행복한 활동은 뭐 섹스, 명상, 종교 활동 같은 거고요. 네. 중급은 뭐 아이와 놀아주기, 뭐 유튜브 보기, 뭐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낮은 거는 뭐 설거지, 그 다음에 뭐 아파서 누워있기. 근데 보니까 데이터를 내봤더니 하루에서 인간이 보통 행복한 시간 2시간 정도 예. 되지 않는다. 되지 않- 되게 적다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일에서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일에서 행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 직주 근접이야. 아, 직장하고 네. 주거자하고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네. 재택근무가 일에서 뭐 안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네, 그런 네. 것들입니다. 행복도의
대학교에서 보니까 콘서트 가는 거보다 전시 가는 게 약간 더 행복한 활동이더라고요. 왜 그러죠? 거기 그 아, 순위에 뭔가를 이렇게 감상하고 우리 뭐 전시회라든지 미술전, 뭐 건축전 가보면 좋잖아요. 그게 저는 더, 그러니까 음악회보다 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실 음악회 초대 봐도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왜요? 이누일 때 밤 늦은 시간에 하잖아. 일찍 자야 되는데 막 8시부터 하게 되면 그치, 좀 저녁에 하지. 근데 막 계속 앉아 있잖아. 그치. 근데 전시회는 걷잖아. 걷죠. 그래서 자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도 전시회가 나은 것 같아. 그러네. 음악회는 자기 뭐 자유로움을 좀 속박당하는 그렇죠. 게 그리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네, 네. 야, 피아니스트 잘 치지 않니? 이런 얘기 어떻게 해. 그랬다가 쫓겨나. 쫓겨나지. 그것도 해석이네요. 좋은 난 그렇게 해석이에요. 난 그렇게 예, 해석해요. 그러니까 난 사실 이런 유튜브도 하는데 이게 되게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날 생각해보면서?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또 뜻하지 않은 아이디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아까 뭔가 분출했다는 느낌이 드나? 네, 난 이래서 네, 네. 난 이런 활동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네. 왜 좋으냐면은 네. 이 활동의 좋은 점은 몰입이 되죠. 뭔가 이 자기 뇌에 네, 영향을 줬던 것들을 다시 회상하고 또 덧붙이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항상 물어봤었어요. 애들 잘 키우는데 제일 큰 변수가 뭔지 알아? 이러면 친구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너 좋은 동네. 깜짝 놀래요, 엄마들이. 모르죠. 뭐 전혀 모르죠. 이유되지.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응. 이 책 보시면은 어디 모임에서 살짝 그 신선하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그런 맞아.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돼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